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유로 2020 조별 예선이 한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잉글랜드의 대들보인 케인도 손흥민 빨이었구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이야기에 앞서 조별리그 유로 얘기를 좀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탈리아는 유로 개막 이전의 평가와는 다르게 승승장구 중입니다. A조에서 3전 전승, 7득점 0실점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16강에 진출하였고 16강에선 C조 2위인 오스트리아와 맞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벨기에는 벨기에죠. 피파 랭킹 1위답게 EPL을 씹어먹은 김덕배를 비롯해 세리에A의 파워랭킹 1위인 루카쿠 선수를 앞세운 벨기에도 가볍게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며 16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벨기에는 ADF조 중 3위 팀과 맞붙게 됩니다. 이 3위 팀과의 16강 대진이 좀 복잡한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행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조별리그의 3위 팀 중 성적이 우수한 3위 팀이 A, B, C, D조에서 나왔다면 B조의 1위는 A조 3위 팀과, 즉 B조 1위인 벨기에는 A조 3위인 스위스와 맞붙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벨기에 입장으로선 F조만 피하면 되죠. F조는 아시겠지만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 세 나라가 포진되어 있고요. 이 세 나라 중 한 나라가 3위를 할 게 확실시되니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덴마크를 말씀드리면 덴마크는 눈물겨운 사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축구계에서 덴마크 하면 에릭센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에릭센 선수는 덴마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유로에서 안타깝게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최종전인 러시아전이 있기 전까지 핀란드와 벨기에에 패하며 2패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에릭센 선수가 회복을 해서 덴마크 훈련장에 찾아 선수들을 격려한 뒤 덴마크가 러시아를 극적으로 대파하고 골득실 차로 B조 2위에 안착하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16강의 상대는 베일의 웨일즈입니다. 그리고 F조는 역시나 혼전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독일을 1대0으로 제압하며 이 싸움에서 앞서 나가는 듯 하였으나 헝가리와 비기며 발목이 붙잡혔고요. 헝가리를 3대0으로 대파한 포르투갈은 독일에게 대패를 당하며 현재 프랑스는 1승 1무, 그리고 독일과 포르투갈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헝가리는 1무 1패를 기록 중이고요. F조의 최종전은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경기, 그리고 독일과 헝가리의 경기이기 때문에 독일이 가볍게 헝가리를 이긴다는 전제하에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최종전에서 F조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로 2016의 결승전의 리턴 매치인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막다른 골목에서 만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잉글랜드, 그리고 케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는 현재 최악입니다. 경기력은 새벽에 일어나서 보기 싫을 정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도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빠른 공격 템포에 치고받는 그런 경기가 재밌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유럽 최강 리그를 갖고 있는 잉글랜드의 경기력은 초라합니다. 잉글랜드의 유로 국가대표팀은 초호화 멤버를 꾸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섞거나 케인을 비롯하여 공격진이 정말 화려합니다. 왼쪽 공격수의 그릴리시부터 시작해서 필포덴, 산초, 마운트, 리버풀의 대장 핸더슨, 루크쇼, 맥가이어 등등 스쿼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도 모르는 선수들이 한 명 없을 만큼 짱짱한 스쿼드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초라하죠.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노잼입니다. 그런데 잉글랜드는 초호화 멤버와는 다르게 이런 나쁜 경기력을 보여준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합니다. 마이클 오원과 루니가 공격을 이끌고 스콜스와 램파드, 제라드가 미드필더를 이끌던 그 시절에도 잉글랜드는 유로와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또 소속팀으로 다시 돌아가면 날아다녔었죠. 지금의 잉글랜드가 더 최악인 건 이런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조 1위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D조 1위죠. D조 1위를 하면 16강에서 어느 팀과 붙을까요? 바로 F조의 2위 팀과 16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F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악명 높은 죽음의 조입니다.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 세 나라 중에 한 팀이 아마도 F조 2위가 되겠죠. F조에 헝가리도 있지만 사실상 16강에 진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잉글랜드가 조별리그에서 2등을 했으면 2조에 2등과 맞붙었을 겁니다. 현재 스웨덴이 2조 1등, 슬로바키아가 2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2조에 2등과 맞붙었겠었겠지만 현재 잉글랜드는 대진도 최악이 돼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하다간 손흥민 선수의 동료 해리케인 선수는 유로 2020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짐 싸서 돌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잉글랜드는 조별리그에서 딱 2골을 넣었고 이 2골은 스털링 선수가 넣었습니다. 해리케인은 아직까지 득점이 한 골도 없습니다.
F조의 2위 팀도 막강할 예정이기 때문에 케인 선수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럼 케인이 골을 못 넣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이 유로 조별리그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요. 케인은 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넣었고 1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승 커리어를 원한다,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시켜달라며 토트넘 구단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유로 2020에서 뭔가 보여주겠다, 나의 클래스를 입증하고 당당히 이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로에서의 활약은 그닥입니다. 케인이 사실 정말 잘하긴 합니다. 슈팅 능력과 동료를 활용한 플레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흥민 선수와도 찰떡궁합입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이 돋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이 제일 먼저겠죠? 이건 국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손케의 케미가 올 시즌 단일 시즌 리그 최다 합작골 기록도 갈아치울 만큼이나 엄청난 콤비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두 선수가 같이 뛰었던 시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2015년 이후부터 계속 쭉 뛰었으니 이제 6시즌을 함께 뛰었습니다. 이제 눈만 봐도 찰떡궁합, 어디로 뛰어야 될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장기는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엄청난 침투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리 케인에게 공간이 더 많이 열린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케인 선수의 장점은 최전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2선까지 내려와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를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킬패스를 많이 넣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손흥민을 수비하는 수비수의 뒷공간이 열리게 된다면 손흥민을 막는데 치중하다가 케인에게 슈팅 기회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케인은 귀신 같은 골 결정력으로 골을 넣었죠. 이런 손케의 케미가 딱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득점왕과 도움왕을 석권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케인 선수의 장점을 살려주는 플레이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케인 옆에 있는 윙어들도 엄청난 선수들입니다. 포덴, 레시포드, 스털링, 산초 등 우리 손흥민 선수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선수들이나 소속팀에서 수년간 쌓아온 호흡이 아니다 보니 손케의 케미처럼 케인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결국 잉글랜드의 플레이를 보다 무리뉴 감독이 한마디를 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잉글랜드 사우스게이트 감독에 대한 전술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클럽과 비슷한 루틴의 역동성을 가지고 뛸 때 대표팀에서도 온전한 위력이 나온다고 했고, 예를 들어 3백이 소속팀에서 공격 가담 비율이 낮을 때 대표팀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한다면 가장 안정적 수비를 할 수 있다. 공격진도 마찬가지가 적용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뛰던 방식과 대표팀의 역할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의 부진 원인이 이처럼 선수들과의 호흡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한마디 할 줄은 알고 있었는데 결국 했죠. 아무튼 기대했던 케인 선수와 잉글랜드의 경기력이 기대 이하이다 보니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과연 잉글랜드가 팀 호흡 및 전술을 재정비해서 토너먼트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국가대표팀이란 게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아니다 보니 정말 강팀들은 토너먼트를 치르면서 강해진다라는 말도 있는데 잉글랜드가 토너먼트에서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F조의 2위가 어느 나라가 되어 잉글랜드와 맞붙을지도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